자, 이래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검찰 개혁이 안 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야. 이거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을 일단 기본값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안 돼서 윤석열이가 내란까지 일으킨 겁니다. 요게 기본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정부안을 총리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만들었고 예. 요거를 이제 국회에 넘겼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알던 그 검찰 개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구나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검찰 개혁 추진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시그널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번 다뤘습니다만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반발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보학 교수는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자문위가 보안 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김필성 변호사는 지금 나온 안은 개혁 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와, 이렇게 지적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6명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 그 중 한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그 한 분의 절친을 또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세트예요? 역할로 네, 세트입니다. 이 두 세트예요? 분은 같이 다닙니다. 아, 예, 한 세트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도 법조인이에요. 맞아요. 코미디언 아닙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코미디언 아니에요. 일단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아까 거기 입장을 밝혔던 그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필성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건가요? 아, 예, 처음 왔습니다. 그죠? 예, 예. 네.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매불쇼와 결이 그래도 제일 맞을 것 같은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다른 네. 분들은 너무 좀 엄중해? 중후하거나 예. 엄중해. 아, 네, 네.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그런 거 네. 캐치 잘하거든. 이런 것도 좋아요. 예,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체육을 아시나요? 체육 아, 체육. 네, 네. 아시나요? 아, 예, 뭐 뵙는 건 처음이지만 네. 워낙 유명한 분이 존재를 아시고 아, 예. 평소에 알고 계셨다. 네. 와. 그 예를 들어 서부학 교수님은 예. 나를 모를 것 같더라고요. 모를 것 같아요. 김필성이다. 아, 네. 바로 이렇게 접근했죠. 근데 네. 마침 또 김필성의 세트가 우리 매불쇼 패밀리야. 매불쇼 패밀리. 예, 코미디언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매불방. 어우, 매불망. 네. 네, 자나깨나 매불쇼만을 바라는 네,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불쇼와 결을 같이 하는 두 분이긴 합니다만 네. 사안 자체가 좀 엄중해서 그렇습니다. 매불쇼처럼 까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그만두신 건가요? 뭐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그만둔 거죠, 이제. 아. 예, 불러도 안 나갈 거니까요. 불러다. 예, 예. 와, 굉장히 기백이 있으시네요. 아, 기백이 아니고요. 네. 뭐 생각을 해 보니까 뭐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네. 이 가면은 교통비는 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좀 가슴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네. 예. 근데 제가 뭐 차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기자회견 하셨던 네. 자문위원분들 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변호사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건 있어요. 어떤 게요? 아니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 좀 호루라기를 좀 불면서 경고를 해서 여론 형성을 해나가면서 이런 안이 노출이 안 되게끔 마지막으로 그 전 단계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서운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안을 지난주 금요일 저녁 5시 반에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은 그 전에 논의는 같이 했는데 네. 이게 정부 안으로 나온 이번에 그 안을 본 거는 금요일이 처음이에요? 그 안을 본 게 금요일이 처음이고요. 저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원 기류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 안은
우리가 생각해본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안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냥 내민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동안 계속 회의하고 논의하고 했던 시간들은 그냥 뭐 일종의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했으니까 샌드위치 정도 먹은 시간이죠. 샌드위치 먹고. 아니 와 진짜 열받네. 이거는 좀 그게. 그러니까 정부가 월요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을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녁을 먹자라고 했는데 저녁 먹기 1시간 30분 전에 좀 부르더라는 거예요. 와. 그럼 뭐지? 1시간 30분 동안 그 법률안을 갑자기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얘네들이 하고 싶어 했던 안은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있었어. 애초에 있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TF팀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기 막 돌아가든 말든 뭐 상관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애초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내는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기자회견만 잠깐 보고 그렇지. 설명을 예, 예. 듣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오늘 좀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일단 그 전 단계로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소만 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고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걸로 이렇게 네. 이제 한 거예요. 기소하는 공소청, 수사하는 중수청. 왜 따로 뒀냐? 인적 교류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인적 교류.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기소하고 수사를 아예 분리해야 된다. 예. 인적 교류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따로 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준비된 정부안은 이거 굉장히 저는 충격받았는데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공소청 검사가 저 중수청에 2년간 파견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럼 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부분을 김필성 변호사가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거를 보고 제가 요거 심각하구나 느낀 겁니다. 그 기자회견 장면 이어폰을 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들었어요. 그 문제의 2년 파견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한 그 조항이 월요일에 입법 예고할 때 빠졌어요. 정부가 설명한 대로 관련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수기를 통해서 나온 조항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말 사이에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장관들과 모여가지고 다시 수기를 해서 다시 이거를 민정수석하고 얘기해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뺐을까요? 이거 물론 추측입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법안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이 야 이거 시끄러우니까 빼 라고 해서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법안이 그런 식으로 숙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실제로는 아니고 실제로 뒤에서 결정권을 실제로 쥐고 있는 사람이 한 두어 명 정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보고 제가 반드시 모셔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딕션이 매우 안 좋군요. 그래서 자막을 크게 달았어요. 네네. 지금까지 본인이 나온 방송을 한 번도 안 네, 봤기 그래서 안 때문에 보거든요. 전혀 예. 문제를 못했는데 오늘 자막을 처음인지. 큼지막하게 달았어요. 네네. 오늘 좀 놀라셨나 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요. 16명이 전부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문제의식이 모두가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었겠죠. 네. 저희가 기자회견 한 것만 계속 나오는데요. 네. 그 위원회 이름으로 입장문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그분들 이제 나머지 10명은 남아 계시긴 하지만 대처하는 것에 의견이 다 갈린 거긴 하지만 문제의식은 똑같아요. 그 16분 중에 6분은 이제 사의를 표했고 10명은 남아 있는데 이 10명도 이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똑같다는 예, 거예요. 찾아보면은 나온 거 보도된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을 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다만 이제 뭐 남아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해서 나올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하던 일은 해야지. 이런 식의 네. 생각을 남으신 거라서 네네네. 대응이 달라진 것이지. 네.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 그다음에 절차상 그다음에 내용도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 내용이 그렇게 어떻게 무리하게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거기 남아 계신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직후에는 김필성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모욕감을 느꼈다. 네.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예. 저 오늘 중요한 지금 내용. 저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아니 근데 모욕감을 느꼈다는 걸 실제로 말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뭐 이런 걸로 모욕감 느끼진 않습니다. 뭐 그냥 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 심지어 거기 남아 계시는 분들도 모욕감 느꼈다는 배신감 느꼈다는 분들은 거기 계신 남아 계신 분들도 하지 말습니다. 진짜 열받긴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나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그 절차가 음.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갑툭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야 요걸로 우리가 이제 제출할 거다 네.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문제도 있는 이제 거고. 저 진짜 또 저희가 이제 사실 그만두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거를 저렇게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자문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수기를 거쳤다, 논의를 거쳤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 불러놓고 그냥 모여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사실은 쓴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맞추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어. 이제 와가지고 법안 지금 만들고 자기들 계획이나 스케줄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네. 이제 와서 우리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이제 이용되지 않겠다는 예, 생각으로 예, 이제 그래, 여섯 그만둔 분이 거죠. 이제 사의를 하신 예,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 봤을 때 이번 정부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네, 저희가 좀 며칠째 계속 다뤘기 네. 때문에 이해도는 조금 높은 상황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네,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보안 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하겠다. 그렇습니다. 나중으로 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도 동의하지는 저희는 않습니다만 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 중소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림을 네. 보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일단 수사를 절차를 생각을 해보죠. 수사를 이제 중소청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소청이 보고합니다. 우리 이거 수사합니다. 공소청에 수사 보고를 개시 해. 통보. 네,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 네. 거예요. 한 다음에 그러면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수사 진행 사항을 계속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하는데 그러면 검사는 어떤 권한이냐? 이거 하다가 자기들이 보기에 수사가 부당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경우 이거 문제가 됐습니다. 부당하다는 판단은 누구 기준인가요? 실제로 그 금요일날 저녁에 다른 의원들이 물은 거예요. 부당하다고 검사가 판단을 하면 수사 중지시키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어요. 공소청 검사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너네 수사하는 거. 네. 야 수사관 교체해. 네, 수사 중지시키고 나는 권한을 줬어요. 네, 이번 법안이. 이번 법안 6제 3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 6제 3조. 그러면은 이게 분리가 아니고 공소청은 상급 기관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죠? 선생님이라고 불러나? 체육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이게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지지하는 쪽에서 들고 나왔던 건 기억하시겠지만 중소청을 검찰청에 두는 거였어요. 법무부에 두는 거였어요. 법무부에 두고 맞아. 그 다음에 중소청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전권 송치라는 거거든요.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 나오지 않는데 전권 송치라는 송치입니다. 네, 전권 송치라는 게 남아 이거 있습니다. 발음이 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제 저쪽에서 이거를 한 2년 정도 전부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부르는데 전권 송치가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지금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큰 업적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사 종결권을 줬다는 게 수사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이 끝낸다는 건데 네. 그걸 다시 뺏겠다는 거예요. 전부 검찰이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네. 좀 발음이 조금, 좀 예, 어렵나? 조금 어렵습니다. 발음이 네, 왜 좀- 딕션이 원래 안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네. 경찰이 수사를 해. 수사했는데 이건 뭐 처벌받을 상황이 아니구나 예. 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종결 처리한 것도 검찰에게 넘겨야 된다는 거야. 아, 거기에 끝은 검찰이 하게. 예, 예. 그게 전권 송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재인의 정찰 개혁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실질적 검찰이 야 이거 입건해 하면 입건하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처음부터 이거 하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사 보고를 계속 받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수사 중지시키고 교체하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리고 마지막에 수사 끝난 것만 다시 검찰에 다 가져와요. 보안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그거 가지고 주물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네.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소청은 그냥 뭐 대검인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이거는 특수부, 네. 그쵸. 중수청, 아. 특수부가 이게 따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규모를 키운 셈이 돼버린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 지금 문제되는 무슨 뭐 수사 사법관이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수청이 공수처의 제가 발음이 안 나네. 공소청의 하부기관처럼 되는 거잖아요. 지배를 그렇습니다. 받고. 지배를 받는 게 되니까 네. 이게 구조를 검사가 계속 지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배할 수 그러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3단 구조 지금 문제되고 있는 3단 구조 고등검사 검찰청 그다음에 대검찰청 구조처럼 이거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공소청은 유지를 그렇죠. 하고 거기에 대응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그 검찰하고 가까운 사법시험 또는 병사시험 출신들이 네. 지배하고 밑에 수사관들은 보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정말 법무부로 갔으면 이건 완전히 사실은 하나의 관청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규정들도 이번에 다 무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전히 법무부를 검사들이 지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네. 형제 공수처 법률은. 근데 법무부를 검사들이 지배하고 만약에 정수청이 법무부까지 갔으면 이 구조로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 만들어주는 중수청 또는 특수청을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도 4월에 중수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엄청난 반발이 많았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수부 폐지를 굉장히 하려고 하셨는데 결국 완수를 못한 채로 중수부가 2013년도에야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를 시켰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는 중수청으로 부활한다. 이런 거를 담아서 중수청을 만들었고요. 네. 중수청에서는요. 사실상 수사도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게 네. 9대 9대 범죄 갑자기 늘었어 네. 또. 부대 범죄를 수사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 또 사이버 범죄까지 또 끼워 넣었어요. 사이버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이버는 네. 다 되잖아요. 모든 그렇습니다. 거를 다 사이버로 요즘에 뭐 하나 통신 사용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것까지 넣었고 그리고 선거라든지 뭐 공직자 이런 거는 자신들이 꼭 하고 싶잖아요. 선거를 딱 쥐고 있으면은 그럼 정치인들 자기들이 떨어뜨리고 휘두를 싶은 수 사람 있죠. 다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대검에 중수부라는 게 있었어. 예. 거기에서 나라를 뒤흔드는 수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고 얘네들이 그렇죠. 정치 검찰화 되는 거야. 예. 그 문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거 없애는데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걸 없앴는데 오히려 이거를 더 격상해가지고 청으로 중수부도 그 날렸는데 청으로 격상해갖고 행안부 밑에 떡하니 두니 이 얼마나 무시무시 역행도 이런 역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요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좀 전에 그 검찰청 폐지 법안 그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궁금증. 이게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수청이고 나발이고 이 중수청도 만들지 말고 그냥 국가수사본부 다시 말해 경찰이 다 하게 하면 안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하신 지적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를 봐야 돼요. 아 역사. 예, 이거 이제 사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런 제도들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수청이 문재인 개혁 당시에는 논의가 안 되던 조직이에요. 조직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요. 국가수사본부하고 이제 경찰청을 지금 이제 사실 다 반가졌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경찰 통제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잘 안 된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어려운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 경찰은 능력이 딸린다. 맞아. 라는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범죄, 6대 범죄라고 부르는 뭐 중요한 범죄들을 등자까지 붙여서 네. 남겨줬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권 일부가 검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 남길 때는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수사 역량이 올라오면 한시적으로 더 갖고 있다가 넘기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언론 네. 보도도 안 되고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잊어버렸다가 음. 이제 넘기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그냥 넘기면 역시 경찰이 부족하니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별도 청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떼서 중도청을 만들자라가 된 거예요. 시작된 거구나. 된 거니까 지금 원래 만든 것처럼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적으로 잘 되고 경찰에 대한 조직이 제대로 구성됐으면 애초에 필요 없는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수청을 만든 것도 약간 좀 퇴보한 거라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 논리들 지금도 여전히 먹혀요. 경찰은 누가 통제하냐? 크게 두 가지 주장이 통제하냐? 두 번째는 경찰의 수사 능력은 검찰보다 못하다. 검찰이 더 엘리트다. 네. 이 논리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보안 수사권까지 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논리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 중수청이라는 뭔가 애매한 조직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 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의 글들이 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맞네요.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도 다 봅니다, 여러분. 예. 안 볼까봐 좀 걱정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왜 그 아까 신인규 변호사를 왜 보냈냐? 신인규 변호사가 검찰개혁 추진단에 들어가 계셨나? 아니요. 오늘은 검찰개혁 추진단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을 한 거예요. 지금 며칠째 계속 다양한 의견 듣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정청래를 맨날 씹고 다니는 신인규를 정청래 옆에 앉혔었잖아.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뭐가 문제인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 아니 왜 신인규 왜 여기 들어가 있었나 이번에? 아니라니까. 아니죠. 화 안 내기로 했지. 나안 내기로 하지 않았나?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예. 네, 죄송하고요. 자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요 얘기도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사실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 전제에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 그러면 중수청을 어떻게 견제할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중수청 견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매불쇼가 한 3만 번 얘기했어. 3만 번. 오늘 또 해주세요. 이따가 해주시고. 네. 자 그동안에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이용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또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그냥 솔직히 답이 나옵니다. 네. 두 가지 용도로 검찰은 보안 수사권을 활용해 왔습니다. 첫째, 정적 재고용. 둘째, 검찰 제19 보호용. 먼저 정적 재고용으로 보안 수사권이 활용된 예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 FC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수사가 진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요. 사실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C 광고를 많이 따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정책입니다. 예.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게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왜 나는 또 왜 족바야? 이게 조국 대표 사건이야? 왜? 그러니까 좀 근거 있는 얘기를 좀 해줘야지. 예. 많이 놀라셨죠? 원래 아니, 놀라서는 아니에요. 예. 어제까지는 친청. 계속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코나 아이 특혜 의혹이라는 게 불거졌거든요. 네. 요것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네. 검찰이 보완 수사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김혜경 여사 수행비서 불법 채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만 네. 경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하는 정적 거야. 제거용. 정적 제거용. 예. 자, 그러면 또 검찰이 보안 수사권으로 무슨 짓을 했냐? 검사 출신들 제 식구 감싸기 보호용 예. 활용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고요. 결과는 무혐의. 저거 진짜. 와, 이것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 자, 이제는 전문가분들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드리면 되죠? 자, 하도 많아서. 중수청이 네.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얘네들이 과잉 수사하는 것은 공소청에서 견제가 된다는 얘기는 수없이 해서 네. 그 얘기는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부실 수사를 할 경우 그럴 때 어떤 견제 장치가 있냐, 이 얘기도 사실 매불쇼 안에서만 해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킥스를 통해서 공소청이 계속 들여다보면 예.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감사 기구를 둬가지고 견제를 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그 민주당 안은요. 네. 원래 민주당 안은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였어요.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위원회를 두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걸 상당 부분 이 현재 지금 현안을 가지고 사실 얘기가 되는데 완전히 이론적인 얘기로 들어가 좀 해보면 검찰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거는 이제 공소제기권과 수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권 내에 이제 경찰을 견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전체 저런 식으로 어쨌든 악용해서 문제였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경찰에게서 수사 관계된 걸 떼낸다는 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수사를 막는 것 떼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 견제 기능을 떼내는 게 있어요. 근데 경찰 견제 기능을 만약에 검사에게 그냥 계속 남겨놓으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수사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각돼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래서 직접 수사에 관계된 부분이 지금 중구청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별도의 기관, 검찰이 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통제하는 개념으로 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이걸 처음 디자인했을 때는 네. 국가수사위원회, 그 다음에 중수청, 공소청 법안 3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검찰이 가장 싫어할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이에요.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이 법안-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법안이에요. 실제로 제일 싫어했고 실제로? 가장 민주당 내에서 논의할 때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별로 논의가 안 돼서 이게 사실 이걸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래 아이디어는 아까 제가 국가경찰위원회 얘기를 했죠. 2016년 제가 언제부터 이걸 관여를 했냐면 문재인 캠프에서부터 관여를 했거든요. 그때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였는데 경찰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금 자문기구로 전락했어요. 전락했고 근데 네. 이거를 뭐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상황이 변하면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똑같은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적 기구도 수사 기능도 없고 그다음에 공소제기 기능도 없어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만 하는 기구고 관리 감독. 그리고 이걸 위원회로 만드는 이유는 감사원이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참여나 위원회 조직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개방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그러니까 참여 같은 걸 높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3의 교구에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수사하는데 민원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아, 네. 국가수사위원회로 올리면 제3의 교구에서 온 다음에 거기서 감찰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민원하고 감찰이거든요. 아. 근데 이걸 제3의 교구에서 내려오게 하면 네. 그러면 엄청 겁을 먹습니다. 엄청 공무원들 불편하고 겁을 겁나겠죠. 먹어. 그러니까 그 기능을 국가수사위원회를 해서 시민이나 이런 기구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손 떼도록 만드는 원래 디자인이었어요. 잘했네. 근데 이 디자인이 사실은 제가 좀 더 얘기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지금 이 기능이 사실은 입법례가 있어요. 영국의 IOCP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선진국 중에서 경찰의 권한이 가장 셌던 국가가 영미법
계열 국가인데 영국이 제일 셌습니다. 네. 영국은 경찰을 통제하는 게 이성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검사도 없었어요. 검사도 없었는데 경찰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 반대죠. 경찰을 통제하는 식으로 현대 법제 회계가 발전해 왔어요. 네. 그래서 1980년대인가에 검사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됩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통제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그 독립기구처럼 시민이 대거 참여한 이거는 아예 정부기구로도 분류 안 하더라고요. 그 대거 참여한 IOCP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 위원회가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를 영국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하는 국사서위원회는 사실은 경찰이 가장 센 나라에서 가장 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좋네. 경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견제? 네. 라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민주당 입법 이거 음. TF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 법안을 다 만들어서 올렸는데 네. 누군가가 킬했어요. 누군가 이 법안을 날려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언제적 언제적이냐면 작년에 이제 그 조금 민정배 의원이 저기 TF 단장에서 네. 민주당 특위 네. 안이라는 특위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그때도 그 위원 내에 검찰 편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가장 집착했던 게 이거였어요? 국가수위원회 날리는 거였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 특위 TF 내에서 이거 사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어서 특위 내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네. 법안까지 다 만들었어요.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그거를 올렸더니 민정비원하고 해서 당 지도부에 올렸더니 이게 당 지도부에서 날렸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날린지 모르겠는데 국수위는 무조건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묻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을 검찰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유가 네. 이게 생기면은 중수청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안 수사권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래요. 지금 검찰 개혁은 검찰사가 망해야 돼요. 실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됐다. 공수처 있잖아요. 됐어. 공수처 지금 이분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내용이 좋아 지금. 맞아요. 잘 됐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계속 비판을 받는데 공수처 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엉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보완이 안 돼서 맞아요. 그렇거든요. 누더기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누더기를 만들 때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실패해야지 공수처 검찰 개혁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실패하려면 경찰 통제가 실패해야 돼요. 그렇지. 야. 근데 경찰 통제를 실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까지 경찰 통제해가지고 어쨌든 경찰 제어가 됐는데 경찰한테 다 몰아줘 놓고 경찰 통제 실패하니 검찰 개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자체 권한 줘야지. 김필성 오늘 전국을 찔러버렸어. 김필성이 난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얘기 몇 번 내용이 좋아. 전국을 찔렀네. 그래서 지금 현행 나와 있는 중수처법 이분은 발음이 더 안 좋고. 공소청법 자체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을 수정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행 올라와 있는 법안은 그냥 폐지하고 그리고 다시 기존에 있던 법안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거를 추가하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네. 지금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조금만 수정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댓글에서도 뭐 자꾸 그 최욱이 너는 뭐 선악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여러분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 누가 선악으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지금 지붕이 뚫려 있어가지고 저거를 메우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무슨 뭐 뚫리면 뭐 선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학자들하고들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선출되는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택하면서 견제를 받지만 이게 그 종속된 일종의 민주적 정당성이 그런 선출 기관의 종속되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견제와 균형으로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가 관철이 되는 건데 그 지금 그 견제와 균형 원리는 누가 나쁜 놈이라는 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 입법권만 주고 사법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국회가 나쁜 놈이기 때문이 아니고 전혀 아니죠. 와, 이것도 말씀 잘하시네. 이분 똑똑하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제까지 검찰이 모두 독점했던 권력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와, 경찰이 나쁜 놈이다. 또는 검찰이 누가 더 나쁜 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권력이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권력이 남용돼 왔고 그게 뭐가 문제고 그래서 네.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배할 건지가 논의입니다. 이거를 검찰이 나쁜 놈인데 아니 경찰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사실은 논리가 안 돼. 이건 똑같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 국회는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입법권도 주면 안 돼. 사실 이런 논의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런 충의 논의가 아닙니다. 이거. 와, 몇 번 무릎을 치게 하네. 아, 이런 거 좀 안 됩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뭘 안 돼요? 언론학자님?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네. 법률가시잖아. 언론에서 물어보세요. 야, 폐부를 언론. 찔러버리네. 법률가.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